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옛날에 지금처럼 집집마다 목욕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예전만 해도 명절이나 연말이 되면 새맘 새뜻으로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때도 밀고 그랬었죠. 그런데 기업들도 이렇게 때를 민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의 경영기법 중에 하나로 빅베스 전략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빅베스요. 큰 목욕 그런 뜻인가요? 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빅베스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목욕을 철저히 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기업 경영에서도 이런 목욕 재개랑 비슷한 방식으로 빅베스 전략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사람들이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것처럼 기업들도 부실 자산을 한 번에 밀어서 위험 요인을 일시적인 시점에 단번에 제거하는 경영기법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보통의 경우의 기업들은 경영하는 과정에서 손실 요인이 생기면 그 손실을 여러 해로 나눠서 아니면 적어도 여러 분기로라도 쪼개서 손실을 최소한으로 기업 가치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특정 기간에 손실이 크게 나는 것보다는 손실을 쪼개서 반영하는 게 타격이 덜하겠죠. 네, 그게 일반적인 형태일 거예요. 그런데 이 빅베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앞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손실을 쪼개는 게 아니고 한 방에 손실을 몰빵으로 받는다 이런 건데 이런 전략이 있습니까? 네, 오히려 기업들이 실적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마치 한 번에 때를 미는 것처럼 특정 분기에다가 손실을 몰아서 적극적으로 손실을 반영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캔들 기업이라는 회사에서 손실 200억 정도가 예상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가능하다면 그 손실을 내년까지도 나눠서 손실을 최소화시켜 분기 실적에 반영하려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 올해 손실로 100억을 잡고 나머지 100억을 나눠서 반영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손실도 또 분기별로 나눠서 매 분기마다 25억씩 손실을 나눠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된다면. 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빅베스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손실 200억 원을 예를 들면 올해 3분기에 다 몰아서 한꺼번에 반영하는 방식인데요. 결국 이 빅베스 전략은 기업의 단기적인 실적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손실을 반영해서 기업의 경영 전략을 펼쳐나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빅베스 전략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로는 그 기업의 최고 경영진들이 일종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빅베스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책임을 회피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많은 경우 이 빅베스 전략이 펼쳐지기 전에는 그 기업의 최고 경영진들이 교체돼서 바뀌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새로운 경영진들이 주로 펼치는 경영정책 중에 하나로 이 빅베스 전략이라는 게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뭔지 알겠다. 네, 보통의 경우 기업에 새로운 경영진이 취임하게 되면 초반에는 실적이 좀 안 좋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양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의 손실은 이전의 경영진들이 잘못해서 생긴 거니까 어느 정도 초반까지는 책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새로운 경영진들은 취임한 초반에 잠재적인 부실 요인들을 다 잡고 선제적으로 이걸 다 반영해서 나머지 남은 재임 기간의 실적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거랑 비슷하네요. 군대에서 중대창고 관리하는 보급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꼼꼼히 해도 수량이 빵꾸가 나잖아요. 네, 누가 해도 빵꾸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보급창고 관리하던 보급병이 전역을 하면 새 보급병이 제일 먼저 장부랑 실제 남아있는 거랑 차이 난다고 그런 보고부터 하잖아요. 자기 잘못 아니라고. 네, 맞아요. 거기서 장부랑 차이 나는 게 손실이라고 보면 새 보급병 입장에서는 빅베스 전략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휘관의 입장에서도 그 시기에는 새로운 보급병이 잘못한 게 없는 걸 아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해주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급병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혹을 다 떼놓고 새 출발의 개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묵은 때를 벗기는 거네요. 네. 그리고 빅베스를 펼치는 두 번째 요인에는 바로 기저효과에 따른 실적 상승을 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게 되면 전에 워낙 손실을 많이 잡아놨으니까 다음 분기나 다음 해 같은 경우에는 딱히 잘한 거 없어도 장부상으로는 전분기랑 비교해서 드라마틱한 실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을 새로운 경영진들이 노리는 건데요. 그럼 새롭게 취임한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취임한 그 첫 해부터 실적 부진도 만회하고 두드러진 실적 상승도 업적으로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쌓인 손실이나 앞으로 나올 손실이 많은 회사의 새 경영진이라면 이런 빅베스 전략을 써볼만 하겠네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현대자동차 케이스가 바로 이 빅베스 전략을 썼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오, 현차. 네. 순차적으로 보면 지난달 10월 14일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정의선 신임 회장이 그룹 체제로 바뀌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몽구 회장의 그룹 체제에서 10월 14일부로 3세 경영자인 정의선 신임 회장의 그룹 체제로 최고 경영진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5일 뒤인 10월 19일에는 이 빅베스를 알리는 새로운 공시 내용이 하나 발표되는데요. 내용은 예전에 현대차에서 개발한 세타2라는 엔진에서 엔진 결함이 자꾸 발견돼서 관련 비용도 계속 커지고 손실금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세타2 GDI 엔진이라고 예전에 여러 모델에 적용된 엔진이 있는데요. 결함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됐던 겁니다. 리콜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 작년에 해당 엔진이 적용된 모든 차종에 대해서 평생 보증을 해주기로 했던 내용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계속 지고 갈 짐이죠. 네. 이렇게 되니까 새롭게 취임한 경영진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가기가 어렵게 된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이 모든 비용을 한 번에 다 묶어서 지난 3분기 실적에 충당금의 비용 형식으로 실적에 다 반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앞으로 그거하고 관련된 손실을 미리 다 땡겨서 잡았다 그런 거죠. 네. 한 번에 다 묶어서 3분기 실적에 반영한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에만 대략 2조 1,300억의 대규모 충당금을 3분기 실적으로 몰아서 반영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1조 2,600억 원을 품질 개선 충당금으로 3분기 실적에 다 반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번 계기를 기회로 기존에 문제가 된 엔진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이번 전략을 빅베스 전략으로 미래 손실을 미리 다 털어냄으로써 현대차의 지배구조도 개선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빅베스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길게 가지 않는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히려 빅베스 전략은 대규모의 손실을 특정한 시점에 몰아넣는 방식이라 단기적인 주가 급락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빅베스 전략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알려진 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 그 말입니까? 네.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차의 이런 빅베스 전략을 두고 장기적으로 투자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단기적인 투자 성과를 노리는 방법으로는 이 빅베스 전략을 투자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난 10월 20일에는 현대차의 빅베스 전략이 노출된 이후로 장중 한때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다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기업의 빅베스 전략 하나만 두고서 중장기적인 투자 기회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성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기업의 성장성도 감안해서 봐야지 오로지 빅베스 전략만 펼쳤다고 그 기업의 실적이 반등해서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회사가 빅베스 전략을 펼쳤다고 해서 장부상의 실적 상승처럼 주가가 꼭 따라가는 건 아닐 수 있다 그거죠. 네. 빅베스로 일시적인 주가 등락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걸 중장기적인 호재로 판단하고 그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뭐든지 가치나 실적이 뒷받침됐을 때 안전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긴데요. 오로지 그 기업의 빅베스 하나만 보고서 주가가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 그건 오히려 손실을 키우게 되는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꼭 현대차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2015년에는 LG 상사와 하나생명이 부실 자산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빅베스 전략을 펼친 해로 알려져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당시에 LG 상사는 매출액 1조 3,200억 원에 영업이익을 817억 원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진행하고 있던 해외 자원 개발 부분에서 3천억 원을 대규모로 손실 처리하는 빅베스 전략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드러난 실적에선 순손실금 2,170억이라는 경영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물론 주가가 2016년도 상반기에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반등에 무관하게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도 2015년의 빅베스 전략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실적은 개선됐는데 주가는 LG 상사와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한 모습의 주가 결과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빅베스 전략이 경영진 교체 시기에 주로 하는 경영 전략으로 봐야지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개념이 있다고 해서 이걸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법칙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당연한 얘기고요. 그 기업의 성장성이나 실적으로 기업 가치를 판단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일부에서 너무 빅베스만 부각시켜서 투자 의견을 내는 것 같아 이전에 빅베스를 한 LG 상사를 예로 한번 들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경영기법 중에 하나로 빅베스 전략을 소개해봤는데요. 빅베스 전략은 부실 자산을 한꺼번에 다 반영해서 위험 요인을 일시에 제거하는 경영기법이라고 알려드렸고요. 통상적으로는 경영진이 교체되는 시기에 맞물려서 이 빅베스 전략이 흔히 펼쳐지게 된다고 소개했는데요. 그래서 새로 취임하게 되는 경영진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는 경영기법이지만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혼란을 키워서 투자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경영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혹시나 이 빅베스 전략을 투자 기회로 삼으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 외에 다른 사례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한번 보시고 투자 기회를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어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빅베스 전략이라는 걸 소개하긴 했는데 투자 시장에서는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의미를 달고 이유를 달아서 뭐가 있는 양 사람을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 투자자들의 관심도 받고 하겠지만 우리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냥 회사 가치와 실적이라는 본질에 충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잘 모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